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는 끝, 안 오르던 화장품주 마저 봄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화장품 유통업체의 주가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수혜 범위가 항공과 여행을 넘어서서 필수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마다 변동폭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4대 엔터주, 하이브, SM, JYP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거리두기 제한이 전면 해지되는 엔데믹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재와 컨텐츠 업종의 실적 개선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바로 영화관 부분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컨텐츠 사업 성장에 따른 자회사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J 컨텐츠링 신규 추천 종목으로 편입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하나투어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추천 종목으로 나왔고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미국 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 수요 회복이 가시적으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중에서는 칠성, 그 다음에 화장품에선 클리오, 한국콜마, 아몰레퍼시픽. 자, 음식료 부분에서는 판가 인상분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면서 마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일요일에 제가 여러 가지 업종들을 한 번에 묶어서 화장품, 유통주, 그 다음에 음식료주 해서 보고서들을 꽤 많은 회사들을 보면서 차트까지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마지막에 카드 형식으로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꼭 눌러가지고 과거 보고서들도 한번 시청을 부탁드리고, 아니면 일요일날로 찾아가셔가지고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해 낙폭이 컸지만 현재 수준에서도 매도보다는 긴 호흡의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와 한국콜마,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쇼트로도 올려드렸지만 K캡에 대해서 2월 중국 품목 허가 승인이 나면서 3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고, 거리두기 완화로 컨디션 등 음료 매출의 회복 가능성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한국콜마는 연후 인수로 중장기적인 성장 효력이 좋아지고 있어서 비중 확대가 유효하고요. 다만 좀 주가가 높다라는 거. 자, 항공주 투자도 유효하긴 한데요. 저비용 항공사인 LCC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직 적자라 밸류에이션 상향 논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대한항공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정말 아니라면 티웨이 항공까지도 보셔도 되지만 재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탄탄하지 않아서 조금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과 의료기기 관련 업체인데 클래시스 그리고 바이오플러스입니다. 자,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고성장, 고수익을 보이고 있지만 12개월 선행주가 수익률 비율을 봤을 때 17.8%로 저평가된 상태이므로 여기도 투자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치과 영역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라든가 덴티움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콘텐츠링 일봉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네, 65,000에서 거의 한 10% 이상 5만원 정도라고 가정했었을 때 10% 넘게 한 15% 정도 빠졌다가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겐 쌍바닥 찍고 올라간다, 혹은 내려오면 이제 쓰리바닥 찍고 간다, 정말 더 단단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단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평균 정도, 그러니까 라인 위에서 소폭 상승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월봉으로 보셨을 때는 쭉 빠지고 난 뒤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오른 것도 아니죠. 올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거라서 조금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 주체는 서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재무는 이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으로 하는 거 나왔지만 1분기까지는 좋지 않아서 작년 동기 대비보다도 안 좋아졌고 전분기 대비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의 조금 악재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1분기 실적 끝나고 이제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너무 선반영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사실 이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여행 갈 것도 아닌데 간다고 해놓고 떨어질 땐 또 조금 떨어지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흑자 전환도 아니고 적자 축소폭만 좀 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하나투어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고, 또 액면 이제 분할을 통해 가지고 액면가를 5,000원에서 이제
천원으로 내리면서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거래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거래량은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좀 갈지. 네, 그래도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땐 바닥 찍고 좀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는 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면 굉장히 좋죠. 네, 여기 최근 일봉에서는 바닥 찍고 쭉 올라갔다 횡보세 찍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 기간에는 왜 액면 분할 저때 시행을 한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네, 뭐 크게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액분을 했고 또 마침 또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잘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과거에도 이게 어 뭐 스위스 브랜드랑도 합작을 하고 여러 회사랑 또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 것도 있고 자체 내 그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또 NZ 세대들에게 맞는 또 브랜드를 개발해서 런칭을 해서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좀 보고는 있어요. 예, 괜찮다고 보고는 있고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좀 부정적이다. 보수적이다. 가격이 높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사업체보다도 면세점 부분에서는, 면세점 사업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또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좀 잘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면세 기업들보다는, 그쪽 부분에서 뭐 타격도 덜 할 것이고, 나중에 상승한다고 해도 상승폭도 조금 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호텔신라가 정말로 주가를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어떠한 모멘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 월봉상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 꾸역꾸역 좀 올라온 느낌이 좀 듭니다만 그렇다고 또 언제까지 밑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목표로 보시면은 그래도 매번 지금 분기마다 성장을 좀 하고 있었고 또 올해는 작년 1분기보다는 상황이 조금 다소 매출액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단기 순이익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보고서에서 살펴봤던 롯데 칠성이고 오늘도 2%가 올라왔고 예, 이때도 엄청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 들었었고 그래서 오히려 CJ 제일제당이 낫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또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이미 꾸준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떨어지더라도. 자,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로 넘어가면 이제 클리오. 클리오는 횡령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종목이 얼마나 뭐 반등을 하든 말든 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계속 하나의 뭐랄까요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고점이 물리더라도 한국 콜마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예, 그럴 바엔 안 산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네, 한국 콜마도 많이 올라왔어요. 예, HK 이노엔이랑 화장품주 본업도 안 좋아서 굉장히 좀 다운됐다가 지금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호재로 바뀌면서 또 연우까지 또 매수를 하면서 네, 연우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라갔지만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모멘텀이 살아서 좀 내려오고 있고 또 이제 국내 매출이 좀 많은 아몰레 퍼시픽 네, 이쪽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은 사실 화장품주에서는 대장주격으로 이제 LG생활건강과 아몰레 퍼시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몰레 퍼시픽이 아무래도 올라가면은 이제 LG생활건강이 올라갈 거고 아몰레 퍼시픽이 내려간다고 해서 과연 화장품 업종 섹터에 전부 다 내려갈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고서에서는 아몰레 퍼시픽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거기서 봤지만 제가 볼 때는 아몰레 퍼시픽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LG생활건강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화장품주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대장주를 찾으면 LG생활건강이고, 그죠? 또 아몰레 퍼시픽 같은 경우 중국 내에서 그러면은 또 입지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 내 입지가 많은 혹은 매출 비중이 많은 LG생활건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화장품 업종이 살아나면, 그래도 LG생활건강도 국내선 잘 하겠지. 이런 모멘텀을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로써 좀 보이시면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에 반해서 LG생활건강은 마스판에, 물론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보합으로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뭐 판 것도 있지만 기관이 좀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LG생활건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대한항공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기보다 거의 고점 부근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TA항공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TA항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서는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T항공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도 아마 그 공시했었던 여기 나와 있죠. 예, 유상증자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완료가 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미용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클래시스 한번 보시면 될 텐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완만하게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럼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플러스도 이제 조만간 이제 보고서가 올라갈 예정인데 오늘 올라가 있지 아니면 차후에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이미 올라왔네요. 네, 2월 달에 바닥 찍고 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재무표 좋고요.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서 올라올 때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우 디오 많이 올랐어요. 바닥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점까지 한 10,000원 넘게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디오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폭을 키웠던 덴티움은 얼마인가 볼까요? 아, 여기도 뭐 더 올라왔네요. 중간에 한번 뚝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쭉 뽑아내는. 네, 아,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언제 이렇게 올랐죠? 대단하네요. 3월 초에 뭐가 있었네, 근데. 아, 깜짝 실적으로. 네, 아유, 뭐 수익 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네, 그 다음, 네,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기사를 읽고 또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 콘텐츠인가, 여행인가, 화장품인가, 아니면 그 기타 이외의 다른 종목군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섹터 내에서도 여기서 추천해주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각별히 또 종목들 간의 이슈라든가, 네, 그다음에 실적 내용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